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네, 4일차 회사 영어 풀이 10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면은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죠? SMCP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인데, 첫 번째 보니까 to reverse the action of windlass. 여기 이제 양묘기죠? 윈치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양묘기 윈들라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얘를 to ease the cable. 케이블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역전시키는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워크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워크백이랑 워크아웃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워크아웃은 이제 드랍 앵커를 하기 위해서 닻을 수면 위까지 내려주는 동작, 이 준비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워크백은 뭐냐면 이제 심해 투매법이라고요. 수심이 너무 깊어요. 뭐 항해술에서는 25m 이상의 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바로 드랍을 하면은 앵커가 유실되거나 이 윈들라스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주고 나서 여기서 드랍하는 겁니다. 그때 이 조금 더 내려주는 요 동작 있죠? 양묘기 역전시키는 동작, 그거를 워크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워크백이 오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인데 디자인됐다,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VTS는 세 가지라 했어요. 안전, 교통의 효율, 그리고 환경 보호. VTS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o regulate the motion of cable. 케이블의 동작이나 혹은 ropes or wire, 와이어나 로프의 어떤 움직임을 regulate. 회사 영어에서 regulate 하면은 억제하다, 어떤 흔들리거나 빠져나가거나 이런 동작들을 억제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체크라고도 합니다. 자, 체크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냥 뭔가 점검하다, 확인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억제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드롭백 보겠습니다. 자, 드롭백 같은 경우는 클로즈업이랑 많이 바꿔서 나와요. 주로 이게 이제 수에즈 운하라든지 파나마 운하 같이 운하에서 운항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용어인데, 이제 운하 들어가면 선박들이 기차놀이 하듯이 이렇게 좁은 수로를 항해를 해요. 근데 앞선박과의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는 파일럿들이 보통 한 2해리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라고 얘기를, 2케이블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라고 하는데,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무 만약에 너무 가까이 붙었다, 그러면은 좀 거리를 벌려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drop back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increase the distance, 거리를 늘리는데, 요 거리 얘기하는 거겠죠. 거리를 늘리는데 from the vessel ahead, 어떤 선박? 앞쪽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자, 거리를 늘리려면은 본선의 속도는 낮춰야겠죠. 느려지면서 뒤로 처지는 거니까 뭐에 의해서? by reducing one's own speed, 속도를 줄임으로써. 그래서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인다. 요런 거 두 개 바뀌어 나오는 패턴들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ropback이고, 반대 개념, 거리를 줄이는 거 속도를 높여서 이렇게 나오겠죠. 반대는 close up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기억이 PDF 파일이 깨져서 지워졌는데, 자, 여러가지 선박에서 뭐 침수라든지 물이 새어 나간다든지 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좀 구분이 헷갈려요. 그런 애들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실제로 20년 3차 시험에서, 순경시험, 특채시험에서 나온 적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고요. 자, 먼저 일단 요 두 개는 지금 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플로우딩은 일단 지금 기억이 원래 플로우딩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면 되냐면, 선박이 예를 들어서 두동강이 났어요. 자, 그럼 이 구멍난 두동강 난 이 부분으로 들어오는 해수량의 유입은 어마어마하겠죠. 뭐 이거는 뭐 통제 불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플로우딩은 major, 요거 중요해요. 대량의 통제되지 않은 플로우다, 해수에, 선박 안으로. 그쵸? 그 다음에 make water는 뭐냐면, make water, 뭐 간단하게 설명해서 작은 손상도 괜찮고요. 해치 커버를 완전히 안 닫은 거예요. 해수가 이렇게 위로 들어올 수 있겠죠? 꽤나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 정도 플로우딩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보면은 seawater가 flowing into the vessel, 선박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due to 무엇 때문에 선체 손상이나 혹은 hatches awash, 해치가 awash는 이제 물에 덮이고 씻기다 이런 거죠.
그리고 not properly closed, 잘 닫혀 있지 않아서, 않은 거. 그래서 이거를 make water라고 하는데 두 개가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요것도 PDF가 깨져서 디귿이 안 보이는데, 자, leaking이라고 되어 있죠. 요 leaking이라고 하면 작은 파이프 같은 데서 이렇게 이런 사이 틈 있죠. 용접해 놓은 곳이라든지 볼트 같은 걸로 쪼아 놓은 부분에서 물이 끽끽 새어 나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cape of liquid, 액체가 새어져 나오는 것이다. 물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등등등 파이프로부터. 뭐 보일러 파이프, 탱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요거예요. minor inflow, 아주 소량이라는 거. floating이랑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spill은 기름 한정입니다. 오일 한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accidental escape, 뭐 어떤 사고인데 기름이 from vessel, 선박이나 컨테이너나 그런 것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말한다. 잘 적혀있죠. 자, 그 다음에 overflow는 우리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화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자, 화물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넘치지 않죠? 우리가 용량대로 잘 채운 거니까. 그런데 화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조건 하나에다가 선박이 흔들렸다거나 열팽창을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추가로 물을 더 넣었다던가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중 조건이 됐죠. 그러면 그때는 물이 넘칠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요. escape of oil or liquid, 뭐 기름이나 액체가 빠져나오는 것이다. 자, 이거는 뭐 spill이라든지 뭐 leaking이랑 비슷하죠. from a tank, 탱크로부터. 그런데 뭐 때문에? twofold condition, 어떤 이중적인 상태 때문에. as a result, 어떤 결과? overflowing, 넘치는 거, thermal expansion, 열팽창하는 거, 그리고 change in vessel trim or vessel movement, 트림이나 선박 선체의 움직임이 바뀌는 거, 배가 앞뒤로 흔들렸다거나.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탱커에서 물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옳지 않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해서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Choose an answer in the blank. 블랭크에 뭐 빈칸을 넣으시오.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항해 일반 문제로 종종 나오게 되는데, 자, 볼게요. 일단 요거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레이더의 성능 중에서 방위 분해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만약에 두 선박이 이렇게 본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가까이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들은 본선으로부터 똑같이 2해리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방위가 하나는 본선에서부터 0.25도에 떨어져 있고 하나는 0.35도에 떨어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가 분명히 다른 물표죠. 그래서 레이더 화면상에도 두 개의 물표가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다른 객체로 이렇게 화면에 나와야, 지시가 돼야 되는데, 이 능력이 방위 분해 능이에요. 같은 거리, 다른 방위에 있는 두 물표를 구분해낼 수 있느냐. 방위 분해 능이 좋으면은 요런 두 물표를 이렇게 화면상에 구분을 해내는데, 좋지 않으면 두 개가 합쳐져요, 그냥. 그래서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모르는 거. 자, 요거를 결정하는 가장 큰 거는, 자, 여기선 이제 항해 쪽으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암기를 합시다. 수평의 빔폭,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레이더의 폭인데, 빔인데요. 요렇게 빔을 쏴서 빔을 회전시키면서 물표를 스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어쨌든 요거의 빔 폭이,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 폭이 요거를 구분하냐 마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기억하시면 되고, 얘를 설명하는 영어가 horizontal beam width라고 하는 겁니다. 수평의 빔 폭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적도 있어요. horizontal beam width라고 하지 않고 fan beam width. 자, fan이라는 표현이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이 fa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선풍기 날개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풍기 날개 보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바깥으로 점점 퍼지는 거.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요런 설명도 할 수 있구나 정도 아시고, 읽어보면은 성질, characteristics 하면은 특징입니다. resolution,
depends on which bearing resolution depends. 뭐냐면은 이제 방위에 이제 구분이 달려 있는 그걸 결정하는 이 방위 분해능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방위 분해능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is to 무엇이다? 구별하는 것이다. an echo. 요거는 반사체라고 우리 해석을 합시다. 반사체를 구별해내는 능력이다. 두 개의 반사체를 구별해내는 능력이래요. 얘랑 얘를 구별해낸대요. 자, 근데 similar distance 같은 거리, 비슷한 거리, different bearing 다른 방위. 그쵸? 여기 25도, 35도죠. 그리고 얘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affected 영향을 받다 by horizontal beam width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평의 빔폭에. 자, 그 다음에 유엔클로즈 접속 수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접속 수역 영토가 있죠. 영토에 기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범위를 정할 수가 있는데 12해리까지 우리가 영해를 끌 수가 있고요. 24해리까지 접속 수역 끊을 수 있고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 그 바깥으로 영해가 됩니다. 하이시가 되는데 접속 수역이래요. 그러면 24해리까지 이렇게 끌 수가 있죠. 자, 접속 수역을 왜 접속 수역이라 부르냐면 우리 여러 가지 해역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영해입니다. 왜냐면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접속 수역이라는 애는 결국에는 이 영해에 접해 있는 수역이라서 접속 수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접하에 있는 이런 것을 영어로 contiguous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contiguous zone을 우리가 접속 수역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읽어보니까 in a zone contiguous 접속한 구역 어디에 접속한? to its territorial sea 영해에 접속한 구역은 described 뭐라고 명시되는 접속 수역이라고 명시되는 얘는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접해 있는 거 맞죠? 영해에 접한 존 contiguous 존 맞습니다. 얘는 여기에서는 the coastal state 연안국이 이 영토에 해당하는 국가 말이에요. 주권을 갖는 국가 may exercise 행사할 수 있다.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이 접속 수용하면 네 가지 법률 기억해야 되죠. 커스텀 관세, physical 요거 재정에 관련된 법률, immigration 출입국에 관련된 법률, 그리고 sanitary law 위생에 관련된 법률. 그래서 네 가지 관세, 재정, 출입국, 위생 요 네 가지에 관련돼서 위반을 하면은 그것을 통제를 할 수가 있고 그 통제를 하는 목적이 뭐 예방일 수도 있고 뭔가 처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접속 수역까지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자, 요 정도까지는 많이 깊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까 말한 위에서 말한 네 가지 범죄가 어디서 그럼 저질러지는 거냐? 접속 수역이 아니고요. 영해나 영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죠, 요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관세, 재정, 위생, 출입국에 관련된 범죄들을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처벌이 지금 접속 수역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고요. 다음에 해석 잘못된 거 찾는 건데 뭐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잘 적혀 있고 여기 보면은 터닝 케이블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닷줄 엉킴이라고 했고요. 닷줄을 감으시오라고 돼 있어서 틀렸고 요런 전치사 이런 거 체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들어와서 인사를 한다고 조금 방금 소음이 있었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PDF가 깨져서 없는데 자, 약어랑 해석 연결하는 문제죠. 먼저 파일럿 스테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잘 적혀 있고 뭐 ELT 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비상 위치 발산 탐사 발신기. 자, 요거 이제 항공용 EPUB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적혀 있고요. TU 하면은 컨테이너 규격 단위 맞죠? 하나의 컨테이너를 20피트로 보기 때문에 20foot equivalent unit 컨테이너 규격의 단위 잘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뭐가 틀렸냐면 디지털 셀렉티브 컬링이 디지털 위성이 아니고 선택 호출이었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estimated position이
이 P는 맞는데 요거는 추측 위치가 아니라 추정 위치였습니다. 외력 포함하여서 내는 위치. 그 다음에 KO 하면은 knock off 작업 중단이라는 뜻인데 요 연결은 잘 돼 있어요. 근데 작업 시작이라고 돼 있네요. 작업 중단이라고 바꿔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이 기억, 니은, 디귿 해서 3개가 되겠네요. 일단 지우고 일단 7번에 approaching a duck 부두라고 생각하세요. 부두에 접근 중인데 you will throw 땡땡땡 이 줄을 던진다. first to peer 첫 번째로 접안하기 위해서. 자, 근데 목적이 나와요. 얘를 왜 던지냐면 호절 계류줄을 던지기 위해서. 자, 계류줄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선박을 이렇게 육지에다가 고정하는 줄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처음에 얘들을 육지에 던져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커다란 계류줄에다가 히빙 라인이라고 얇은 줄을 매달아요. 그리고 얘를 먼저 육지에다가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요거를 받아서 이제 이 커다란 줄을, 계류줄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처음에 던져주는 줄, 가벼운 줄, 이런 거를 heaving line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heaving line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함사를 매뉴얼에 나오는 수색 방식 중에서 서치 섹터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섹터 서치, 부채꼴 수색을 말하는 거고 가장 정확한 수색법이죠. 읽어보니까 가장 효과적이다. 포지션이 accurately known, 아주 잘 알려졌을 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서치 에리어는 좁아야겠죠? 우리 수색할 대상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건 그 수색 범위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원의 중간에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가고 보통 수색 반경이 이렇게 둥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or a vessel,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5에서 이렇게 12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박이 아니라 aircraft, 항공기가 5에서 10, 20에 해당하게 됩니다. 10이 아니고 20. 그래서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보면은 섹터 서치라고 돼 있죠. 부채꼴 수색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둥근 수색 반경을 보통 갖고요. 중간 부분에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라든지 선박이 이렇게 가서 오른쪽으로 변침을 하면서 섹터들을 수색을 해 나가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좀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보겠습니다. 보통 얘는 가장 정확한 위치에 수색 대상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용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기억이 지워졌고 여기 니은이 지워져 있는데 기억이 아니고 1번, 2번이죠. 다시 1번, 2번 PDF가 또 지워져 있네요. 자, 가장 효과적이다. 언제? 위치, search object, 수색 대상의 위치가 accurately known, 가장 잘 알려졌을 때. 자, 그럼 가장 잘 알려졌으니까 당연히 수색 범위는 작겠죠. small. 자, 그 다음에 circular, 둥근 범위가, 둥그런 이 범위가 사용이 된다. 그리고 중간에 centered,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 포인트가 위치해 있든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여기가. 근데 선박하고 항공기가 여기를 이제 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원의 반경이 달라져요. 항공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고 또 멀리서 높은 곳에서 이제 수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원의 반경을 갖게 되는데, 읽어보면은 for vessel, 선박 같은 경우에는 수색 패턴 레디우스가 반경이 일반적으로 5에서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5해리에서 20은 항공기고요. 지금 여기 선박이라고 되어 있죠. 선박 같은 경우는 2에서 5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에서 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each turn, 각각의 턴들은 120도씩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선박이 요렇게 쭉 센 데이터 포인트를 지나가요. 여기서 이제 변침을 해야 되는데 우현으로 변침 딱 합니다. 자, 요렇게 가고 있었는데 요렇게 변침했죠? 요게 120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요렇게 쭉 변침을 합니다. 자, 원래 여기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우현으로 120도 변침했죠? 쭉 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현으로 120도 변침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섹터를 그려가며 수색을 쭉쭉쭉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스타보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게 2번, 4번, 5번 해서 3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콜레그 등화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어렵진 않아요. 자, 현등이라고 하면은 선박 좌연 우연에 있는 거죠. 우연의 녹등, 좌연의 홍등인데 여기 보니까 green light on starboard side, 우연의 녹등, red light on port side, 좌연의 홍등 잘 적혀 있습니다. 요 방향 잘 확인하세요. 자, 피싱 베슬인데 트롤링은 안 하고 있다. 자, 트롤링 같은 경우는 위에가 초록 색깔, 밑에가 흰 색깔, 녹 색깔, 백 색깔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트롤링이 아니라고 돼 있으니까 위에가 홍색깔, 아래가 백색깔의 등화가 되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틀렸어요. 보면은 upper being green, lower white, 녹백으로 트롤링 종사 중인 선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예. 그다음에 not under command는 두 개의 전주등, 홍등 두 개고요, 맞죠? 그다음 파일럿 베슬인데 요거 잘 봐야 돼요. not engaged. 파일럿 업무 안 하고 있으면 얘는 그냥 동력선 등화 켜주면 돼요. 파일럿 등화 켜는 게 아니라 이 not이 없어서 만약에 engaged on pilotage, 파일럿 업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to aligned light, upper being white, 위에가 흰색, lower red, 밑에가 홍색. 요게 맞는데 낚시예요, 낚시. 여기 지금 종사 중이 아니라고 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이런 거 쉽죠? 브라보 잘 적혀 있고요. 오스카 잘 적혀 있고, 줄루 적혀 있죠. 델타는 알파벳 D는 델타, 그리고 알파벳 V는 빅토리가 아니고 Y를 빼서 빅터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옳지 않은 것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B하고 D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